안녕하세요. 한국 문화를 재밌고 쉽게 배우는 리아의 코리아타운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K-바비큐입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 주제를 준비하기 전까지 K-바비큐가 왜 이렇게 특별한 건지 이유를 몰랐어요. 솔직히 바비큐는 어느 나라 가도 먹을 수 있잖아요. 특히 서양권에서는 마당 앞에서 바비큐를 하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도대체 왜 이렇게 K 바비큐가 인기일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K 바비큐의 특별한 점이 뭘까요? 첫 번째 특징은 손님이 고기를 직접 굽는다는 거예요. 물론 요즘에는 가게 직원들이 구워주는 곳도 많지만 손님들이 직접 굽기도 합니다. 서양 바비큐는 보통 초대한 사람이 따로 바비큐 그릴에 가서 본인이 직접 구워서 가져오잖아요. 이런 서양식 바비큐 기계에 많이들 익숙하실 거예요. 그런데 한국 바비큐는 레스토랑부터가 이미 다 같이 그릴을 볼 수 있는 구조예요. 다 그렇지는 않지만 보통 한국 바비큐 식당에 들어가면 이렇게 동그란 모양, 원형 테이블을 많이 볼 수 있을 거예요. 다 같이 이렇게 둘러앉아서 고기를 굽고 서로 굽는 걸 도와주기도 해요. 같이 고기 굽는 거를 지켜봐요. 여기서 잠깐 제가 어렸을 때 이야기를 잠깐 하고 싶은데요. 이렇게 고기를 직접 굽는 게 특별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교복을 입던 10대 학생이었을 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고기를 구우러 가는 건 도대체 몇 살 때부터 하는 거지? 왜냐하면 항상 가족들, 어른들과 식당에 갔었고 어른들이 구워줬거든요. 저는 그냥 먹기만 했고요. 그렇다고 식당에 나이 제한이 있는 건 아닌데 뭐지? 내가 다 커서 성인이 되어야만 바비큐 식당에 갈 수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친구랑 같이 야, 우리 고기 먹으러 갈래?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갔어요. 처음으로 어린 학생들끼리 고기를 먹으러 간 거예요. 근데 막상 가보니까 별거 없더라고요. 그냥 저희가 직접 구워서 먹는 거예요. 고기를 굽고 가위로 자르고. 근데 그 순간이 너무 뿌듯했어요. 내가 괜히 막 어른이 된 것 같은 기분? 다 큰 기분이 들었죠. 그 고기 하나로. 아, 나 이제는 부모님 없이 고기 먹으러 혼자 갈 수 있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만큼 한국 바비큐에서 직접 굽는다는 점이 참 특별한 것 같아요. 두 번째 K-바비큐가 특별한 점은 바로 반찬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한 번이라도 한국 식당에 가본 적이 있다면 반찬이 얼마나 특별한지 아실 거예요. 한국 반찬 종류가 엄청 많잖아요. 가장 기본적으로 김치, 버섯, 상추, 파, 양파, 마늘, 콩나물 등 엄청 많아요. 근데 이 모든 게 다 무한 리필이 된다는 점.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무제한 반찬이죠. 한국 사람들은 이런 문화가 너무 익숙해서 해외에 갔을 때 반찬을 추가하려면 돈을 내야 한다는 점이 진짜 어색하게 느껴져요. 어쨌든 K-바비큐는 단순한 고기를 먹는 게 아니라 이런 반찬들, 채소들의 신선함까지 더해져서 맛의 균형을 맞춰요. 자, 여기서 나와야 되는 단어가 바로 쌈이죠. 저는 쌈이 K-바비큐를 가장 특별하게 만드는 특징이라고 생각해요. 상추, 깻잎과 같은 신선한 쌈채소에 고기를 올리고 자기 취향대로 다양한 재료를 조합해서 먹는 재미가 있어요. 여기서 하이라이트는 바로 쌈장이죠. 쌈장은 이름 그대로 쌈에 넣는 소스를 뜻하는데요. 매콤하고 고소한 맛이 나요. 그래서 고기만 먹으면 되게 느끼한데 쌈에다가 채소랑
이 쌈장을 올리면 완벽한 궁합이 되는 거죠. 느끼함을 잡아주거든요. 쌈장과 K 바비큐는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저번에도 말한 적 있는 것 같은데 갑자기 쌈장 하니까 여러분한테 꼭 하고 싶었던 말이 생각났어요. 제가 말레이시아에 있을 때 한국 바비큐 식당을 간 적이 있어요. 엄청 기대하고 갔는데 고기도 맛있고 반찬도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여기 단골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참고로 단골은 그 식당에 엄청 자주 가는 손님을 뜻해요. 어쨌든 너무 마음에 들어서 다음에 또 방문을 했어요.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그날 쌈을 만들고 있었어요. 상추를 들고 야채 올리고 쌈장을 올려서 딱 먹는데 이게 뭐지? 이거 무슨 맛이지? 너무 끔찍한 맛이 나는 거예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맛, 바로 고수였습니다.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갑자기 이 쌈장에서 고수 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한테 말했더니 역시 이제는 쌈장에 고수를 넣기로 했다는 거예요. 한국 사장님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거기가 차이나타운 비슷하게 중국인들이 엄청 많은 동네였어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고수를 좋아해서 앞으로는 쌈장에 고수를 넣는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K 바비큐라고 하면 안 되죠. 저는 그때 너무 충격 받았어요. 한국인에게 쌈장에 고수가 들어간다는 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는 그 식당에 가지 않았습니다. 단골 취소. 또 다른 말레이시아에서 생긴 일. 제가 말레이시아의 조호바루라는 곳으로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여행을 하면 여러분 어떤 기분이 들어요? 재밌게 즐기다가도 한국인들은 한국 음식 먹고 싶다. 한식집 없나?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 식당을 찾았어요. 그래서 아싸 이러고 갔는데 와, 웨이팅 줄이 쫙 서 있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이 K 바비큐를 먹겠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다음 날에 왔더니 똑같았어요. 그래서 결국 저녁 시간이 아닌 낮에 갔더니 겨우 먹을 수 있었어요. 그만큼 말레이시아에서 K 바비큐의 인기가 많구나 하고 정말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여행이 끝나고 다시 말레이시아의 수도 쿠알라룸푸르에 돌아왔어요. 거기서 저의 외국인 친구들을 K 바비큐 식당으로 데려가야겠다라는 다짐을 합니다. 그 친구들은 스위스, 프랑스 친구들이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한국 바비큐를 먹는 친구들이었어요. 제가 막 이것저것 알려주고 소맥 알려주고 그랬거든요. 소주랑 맥주 섞어서 마시고 되게 바쁘게 막 설명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명이나무를 먹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저를 너무 웃기게 했어요. 제가 명이나물에 대한 설명을 친구한테 잘 설명을 못 해줬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스스로 제가 먹는 방식을 보고 따라하는 거예요. 참고로 명이나물은 이렇게 생긴 나물이거든요. 엄청 얇고 겹겹이 쌓여져 있어서 하나 둘씩 떼어서 먹어요. 마치 김을 먹는 것처럼요. 근데 이걸 제가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프랑스 친구가 이걸 하나하나 조심히 떼서 밥이랑 같이 먹고 있는 걸 본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너무 웃기고 귀여워서 빵 터진 거예요. 야, 너 왜 이렇게 똑똑해? 이걸 날 보고 따라하는 거야? 그랬더니 이러더라고요. 정말 외국인이 진짜 한국인 같은 행동을 하고 있으면 그게 너무 신기하고 귀여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진짜 많이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문화를 같이 공유한다는 것도 참 소중했고요. K-바비큐가 특별한 또 다른 이유는 바로 단순히 식사를 넘어 정서적, 사회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바비큐라는 게 결국 고기를 굽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고기가 바로 삼겹살이거든요. 한국인이 삼겹살을 얼마나 좋아하면 삼겹살 데이라는 날이 따로 있을까요?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도 아니고 삼겹살 데이라는 게 너무 웃기지 않아요? 이날은 언제일까요? 삼겹살이라는 이름에 힌트가 있습니다. 바로 삼겹, 3월 3일입니다. 이때는 고기 먹는 식당들에서 이벤트도 많이 하고 실제로도 고기를 많이 먹으러 가요. 그만큼 한국인들에게 큰 의미를 갖는다는 거죠. 근데 왜 하필 그 많고 많은 고기 중에 삼겹살을 이렇게 좋아할까요? 일단 삼겹살은 정말 기름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방이 많은 겉을 바삭하게 굽고 속은 촉촉한 이 맛을 정말 좋아해요. 이걸 슬랭으로 겉바속촉 이렇게 많이들 불러요. 기름지기 때문에 아까도 말했듯이 채소, 매운 쌈장 이런 것들과 궁합이 좋아요. 제 주변에 의사인 외국인 친구가 있는데 걔가 삼겹살을 처음 먹고 엄청 충격을 받았대요. 너무 기름져서 저보고 한국인들은 왜 이렇게 기름진 걸 먹어? 이러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건강에 안 좋은 걸 알면서도 계속 먹게 된다. 중독적이다. 이러더라고요. 의사도 포기 못한 K-바비큐입니다, 여러분. 한국이 술을 또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이런 기름진 고기랑 술이랑 궁합이 정말 잘 맞거든요. 그리고 옛날부터 다른 부위에 비해 저렴한 가격이었던 삼겹살이 노동자들, 회사원들의 회식 메뉴의 중심이 되었어요. 물론 지금은 삼겹살도 너무 비쌉니다. 근데 제가 이 팟캐스트를 만들기 전에 솔직히 좀 고민이 됐어요. 종교나 개인적인 가치관 때문에 고기를 먹지 않는 분들도 계실 텐데 혹시 이 콘텐츠가 불편하게 느껴질까봐 걱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K-바비큐라고 해서 무조건 돼지고기, 삼겹살만 먹는 거 아니고요. 오히려 여러분이 좋아하는 음식으로도 충분히 K-바비큐를 즐길 수 있으니까 꼭 한번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또 이것도 한국 문화 중에 하나구나 하고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제가 쌈에 대해서 설명했잖아요. 이 쌈에서도 한국 문화를 느낄 수 있어요. 한국에서는 상대방한테 쌈을 직접 싸주는 문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보통 저희 할머니를 뵈러 가면 제가 직접 쌈을 싸드려요. 할머니, 하면서 입에 넣어드리는 거죠. 이게 이제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런 문화는 아니고요. 한국인들이 친밀함, 감사함을 귀엽게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한테 쌈을 싸줘도 돼요. 한번 저희 상황극을 해볼까요? 여러분이 한국에 와서 좋아하는 사람과 고기를 먹으러 갔어요. 그 사람한테 여러분이 관심 있다 해서 쌈을 싸는 거예요. 지금 같이 연습해 볼까요? 이렇게 상추나 깻잎을 준비해 주세요. 이렇게 2개 겹쳐서 놔도 진짜 맛있어요. 저는 보통 이렇게 먹거든요. 그 다음에 고기를 올려주세요. 마늘을 올려주세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좋아하는 반찬을 이렇게 올려주세요. 저는 부추를 좋아해서 부추를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쌈장 꼭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밥을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돼요. 다 넣었으면 쌈을 이렇게 동그랗게 싸서 상대방한테 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그냥 주지 말고 이 소리를 꼭 내야 돼요. 그러면서 직접 입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썸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좀 약간 부끄러워하거나 낯가리는 사람이면 그냥 내가 먹을게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부끄러워서 그런 거예요. 진짜 대부분 상대방한테 쌈을 싸주면 다들 기분 좋아해요. 한국에서도 요즘 영어 그대로 플러팅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바로 이제 여러분이 쌈 플러팅을 하는 거죠. 또 바비큐를 통해 배울 수 있는 한국 예절, 매너가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K-pop 데몬헌터스 쇼츠를 만든 적이 있는데요. 그때 말한 게 한국에서는 나이가 정말 중요하다였어요. 그래서 같이 식당에 간다면 더 어린 사람이 냅킨을 깔고 숟가락, 젓가락 세팅을 해야 된다고 했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고기를 먹으러 갔는데 여러분이 더 어리다. 그럼 어린 사람이 고기를 굽는 게 맞아요. 가장 좋은 건 그냥 고기를 직원들이 구워주는 식당에 가면 편하겠죠. 근데 너무 어리거나 여러분들이 외국인이어서 고기를 잘 못 구울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그냥 하는 척, 신용을 하는 거예요. 그냥 가위랑 집게를 들어요. 그럼 보통 같이 있는 사람이 됐어. 내가 할게.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먼저 하려는 신용을 하면서 예의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한국 정서거든요. 내가 상대방을 배려한다라는 걸 행동으로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또 그걸 보는 사람은 이 사람이 먼저 나를 배려하는구나. 나도 배려해야겠다 하고 본인이 직접 굽는 거예요. 이게 좀 복잡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진짜 한국 정서입니다. 여러분들은 똑똑하니까 제가 하는 말을 잘 이해하셨을 거예요. 네, 이렇게 한국인들한테 K-바비큐는 그냥 단순히 음식이 아니라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고기만 먹으러 갈 때도 많지만 보통 큰 가족 모임을 갖거나 회사에서 큰 회식을 하거나 할 때 바비큐를 먹으러 갑니다. 그냥 한국 문화의 총집합체라고 보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국의 K-바비큐 장소를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만약 여러분이 지금 한국에 살거나 나중에 한국 여행을 가실 거라면 꼭 가보세요. 바로 서울에 있는 익선동 한옥거리입니다. 여기에 가면 고깃집이 진짜 많아요. 근데 야외에서 직접 구워서 먹을 수도 있고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제가 얼마 전에 친구랑 갔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 좋아서 여러분한테 추천합니다. 실제로 외국인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외국인들, 가족들끼리 앞치마를 하고 바비큐를 즐기는 모습을 보니까 기뻤어요. 시원한 서울의 공기를 쐬면서 맛있는 고기를 먹고 싶다. 한국의 옛날 전통적인 분위기도 느끼고 싶다. 꼭 가보세요. 추천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제가 사랑하는 K-바비큐 팟캐스트를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네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 주제이기도 하고 설명할 수 있는 한국 문화가 많아서 재밌게 녹음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재밌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한국 문화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 주에 봐요.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